어우, 냄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난 못해.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파고든 건 축축한 공기였습니다. 술지개미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뒤엉켜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수연이는 하얀 손등으로 코를 막은 채 숨을 오래 참다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아니, 미안해, 난 못하겠어. 목소리에는 실망과 혐오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수연아, 내 얘기 먼저 들어봐.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손목을 붙잡았지만 금세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신발장 위에 제가 몰래 올려둔 라일락 꽃다발을 흘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발걸음은 현관으로 향했고 타이어가 젖은 골목에 자국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떠난 그녀. 그리고 끝내 드러난 우리 집의 비밀. 과연 그날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무게를 압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오르내린 이름, 강민호. 전통주 대기업의 후계자.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서울의 일부뿐, 이 마을에서는 그저 양조장에서 일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회사원처럼 살았습니다. 보고서, 회의, 야근으로 채워진 일상.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죠. 그 무렵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제 이름을 내려놓고 술 냄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이 냄새와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진짜 자리는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어머니의 말은 명령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바라보는 생활로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 양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낼 때 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냄새와 무게를 견디느냐로 갈린다.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냄새와 무게로 가른다고요. 너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날 새벽에 저는 알았습니다. 문을 여니 술지개미와 습기 섞인 냄새가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항아리 목을 타고 올라오는 발효의 열기, 물먹은 장판의 차가움, 손바닥에 남는 곰팡이의 미끈한 감촉, 무릎까지 올라오는 눅눅함이 숨을 눌렀죠. 오전에는 쌀 포대를 들고 나르고 오후에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밤이면 랜턴으로 거품을 살핍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말한 냄새와 무게였어요. 견디지 못하면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작업 노트를 썼습니다. 당일의 온도와 습도, 발효의 속도, 거품의 높이, 술의 점도, 사소하지만 놓치면 다음날 맛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적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냄새와 무게를 견디는 일은 결국 반복을 견디는 일과 같거든요.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저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이죠. 어머니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몇 포대를 들었는지, 항아리 몇 개를 갈았는지, 비가 샜을 때 제가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어머니가 저를 믿는 방식은 칭찬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믿음은 조용하고 길게 쌓아야 한다는 태도였죠. 그 침묵이 때로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선을 버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 곁에 설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이 집안의 며느리는 장식이 아니다. 집안의 공기를 버티고 어둠을 건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머니는 결혼할 사람을 어서 데려오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1년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낼 때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난 날부터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었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연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굳히고 싶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반지를 준비하고 함께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는 사람에게 제 삶을 숨긴 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이 집의 냄새와 무게를 이미 받아들였지만 수연인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손끝은 코를 막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적응할 거야. 하지만 수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습기 밴 벽과 항아리들, 무겁게 쌓인 쌀 포대가 그녀의 눈에 이질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도시에서 자란 수연에게 이곳은 낯선 동굴 같았겠죠. 민호야, 이건 결혼할 집이 아니잖아. 어우, 냄새. 나 여기서 못 살겠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반지 상자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답을 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인 제 손을 피해갔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든 환경인 줄은. 미안해. 나 당신이랑 결혼할 자신이 없어.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문장들이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에 닿은 건 허공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현관에 놓인 구두를 신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짧은 한마디가 1년의 기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반지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뚜껑도 열지 못한 채 작은 상자는 손 안에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자를 꺼내는 순간이 우리 미래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붙잡지 마라. 어머니였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타까움도 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판정만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지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손,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침묵. 오늘 저는 사랑이 냄새와 무게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의 술 항아리들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떠난 뒤 한동안은 허탈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 번 더 접히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오는 사람 한번 만나보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 번 크게 무너진 뒤라 더는 제 고집을 내세울 힘이 없었죠. 동일하기보다 받아들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그동안 버틴 제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는 지영을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 다정한 목소리, 낯선 공간에도 거리낌 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당에 들어설 때 향이 진하네요. 전통주 냄새 맞죠? 하며 가볍게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구나라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젓가락질도 단정했고 대화의 박자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술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 얘기를 하면 웃어주고 양조장의 작업 이야기를 하면 수고가 많으시네요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는 회사에 언제 복귀하세요? 혹시 아파트는 어디 쪽 생각하고 계세요? 승계는 어머님이 올해 안에 결정하실까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숨겨온 이름을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는 호기심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죠. 그녀가 궁금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조건이었습니다. 잠시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습니다. 돈으로 잰 사랑은 이 냄새를 견딜까? 순간 지영이의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지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궁금해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 이름의 무게, 그리고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듯했습니다. 다들 결국 돈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양조장의 냄새와 무게를 견디는 일보다 은행 장부의 숫자를 맞추는 게 더 쉬운 사람. 그게 오늘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지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지만 제 눈엔 이미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 앞에 잠시 섰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자. 이번이 끝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반쯤 닫힌 반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꺼내지도 못한 채 덮어둔 뚜껑,
저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냄새와 무게 앞에서 진심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창문 밖에서 달빛이 항아리 뚜껑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야말로 제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며칠 뒤 어머니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한지수, 또래였고 첫인상은 조용하면서도 맑았습니다.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은 뒤라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속으로는 어차피 이번도 비슷하겠지라는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지수의 첫마디가 제 귀에 남았습니다. 정겹네요. 공기 속에 시간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들어선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대부분 불평이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 습기가 답답하다. 그런데 지수는 그 냄새와 습기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정겹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그녀의 얼굴을 흘끗 보았습니다. 표정은 솔직했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놓인 항아리들 사이를 지나가다 지수는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웃었습니다. 항아리 위에 남은 손자국, 왠지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늘 귀찮고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했던 흔적을 지수는 살아있는 자취라 말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녁 무렵 쌀 포대를 옮기려다 제 팔이 잠시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저는 당황에 말렸습니다. 이거 무거워요. 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두 손으로 포대를 붙잡더니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던 저와 지수가 동시에 어깨를 맞대게 되었죠. 잠시 숨이 가빠오르면서도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일, 이 집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떠나면 더는 안 하겠다. 반복된 이별에 지칠 대로 지친 제 마음은 더는 시험을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말과 행동은 제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공기를 받아들이는 태도,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 그것이 낯설 만큼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제안했습니다. 지수 씨,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볼래요? 단순히 하루 보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집이라서 2주만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하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반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닫힌 채 책상 서랍에 묻혀 있는 상자. 쉽게 열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은 되살아났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항아리 뚜껑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반드시 지수의 진짜 마음을 보겠다.
약속한 2주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양조장이지만 장마철을 매년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지붕을 두드리더니 벽 틈새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천장에서 똑똑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항아리 옆으로 물줄기가 번졌고 술 냄새가 빗물에 섞여 진동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발밑에서 장판이 미끄러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항아리 속 술이 망가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지수가 외쳤습니다. 민호 씨, 걸레랑 테이프 여기 있어요. 지수는 방 한쪽에 쌓아둔 낡은 걸레와 테이프를 꺼내 와 지붕이 새는 틈새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을 붙이고 바람에 들리지 않게 눌렀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덮고 양동이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더 큰 물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제 다리가 순식간에 젖었고 항아리 밑에 고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간 다 망가져. 하지만 지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도록 걸레를 짜내고 젖은 종이를 걷어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비와 뒤섞여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지수를 지켜야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지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와 서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고여 얼룩진 장판 위 항아리 몇 개는 결국 손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켰어요.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손 많이 다쳤네요. 이거 닦아요. 젖은 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며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술 냄새가 더는 지독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빗물, 젖은 나무 냄새 사이로 작은 온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너졌던 벽이 천천히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진짜 다르다. 홍수의 밤이 지나고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장마가 끝날 무렵 열리는 행사였고 양조장에서 빚은 술을 내놓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혼자 분주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말보다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잔을 닦고 술병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툴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포기하진 않겠구나. 행사가 시작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의 노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민호야, 올해 술은 향이 더 깊구나.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지수가 어르신들께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어제까지 민호 씨가 잠도 못 자고 지킨 술이에요. 마음껏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제 노고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지수는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잔을 채우다 손이 미끄러져 술을 흘렸습니다. 순간 어르신들이 눈살을 찌푸리실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곧바로 손수건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술에 취했나 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웃었고 분위기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긴장을 유머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다. 놓치면 안 된다. 행사가 끝나고 남은 술잔을 치우며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게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저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정성을 알아채는 마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회관을 나서며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가씨,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네. 민호한테 딱이구먼. 그 말들이 제 귀에 생생히 박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름비가 씻어낸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확신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음회가 끝나던 날, 우리는 약속한 2주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일은 마지막 시험이다. 작은 방을 열겠다.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작은 방, 늘 자물쇠로 잠겨있던 공간. 어머니의 시험이 끝까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밤 어머니는 저와 지수를 작은 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늘 굳게 잠겨있던 문,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자 묵은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탁자와 오래된 금고, 그리고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안에는 재산이 없다. 집 한 채 못 해준다. 남은 건 이 낡은 양조장과 여기 밴 냄새와 무게뿐이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판정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망설임이 드러나진 않을까 두려움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 곁에 있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민호 씨가 가진 재산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냄새와 무게가 전부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민호 씨 삶이라면 저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 버텨온 제 삶을 단숨에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가를 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금고의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함께 등기 문서, 계약서, 그리고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의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는 감춰둔 채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돈과 조건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 저는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계산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발효 노트와 등기 서류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다. 양조장도, 이 집도,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시간도 이제는 너희 몫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다. 함께 견디겠다는 선택이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 양조장 마당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술을 나누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돌렸고 저는 그 옆에서 항아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공기 속엔 술 냄새와 무게가 남아 있었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찾아와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을 때 저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앞으로도 이 냄새와 무게를 같이 견뎌주시겠어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발효의 숨결은 더 이상 지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호와 지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과 조건보다 마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작은 항아리 곁에서 흘린 땀방울, 서로의 손을 붙잡고 버틴 순간들이 결국은 가장 값진 재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향을 알아봐 줄 사람이 있지 않나요? 사람을 지탱하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믿음과 진심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전해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